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는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한 20%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상승하는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실적.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해서 더 극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보려면 기아를 보셔야 돼요. 자, 기아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차와 기아는 같이 갑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을 견인하는 이유가 내연기관 차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그쪽에 대한 집중된 시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전기차 1위 중국 BYD 점유율 20% 돌파, 현대차 기아 4%. 그쵸, 4% 증가했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전 세계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1,406만 대로 전년 대비 33.4% 증가했다고 발표가 됐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 1등은 BYD다. 그런데 BYD는 중국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빼고 봅시다. 그러면 요거 빼고 나서 뒤쪽만 보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죠. 그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순위권에 들어있다. 내연기관이 끝나고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만 내연기관이 종료가 되면서 전기차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헤게모니를 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증가폭을 보면 이런 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늘었다 이것보다 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익률, 즉 이익의 질. 그렇죠. 이게 본격적인 성장의 척도가 됩니다. 물론 성장의 척도에서는 매출에 대한 비중이 이익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인 성장주는 현대차나 기아 이런 대규모 장치 사업에 진행되는 내용처럼 엄청난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규모 자체가 이제 개화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친환경차 판매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실적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에 대한 폭이 굉장히 늘어난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 안에서 이익률의 증가폭 보세요. 12%, 12.9, 11.2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대차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현대차가 만약에 기아차가 같이 따라서 안 가고 현대차가 간다면 제네시스에 대한 브랜딩이 잘 돼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실적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하나예요. 자, 보세요. 요기사입니다. 여기 내용 보면 지주사 체제, 현대차 그룹 주주 환원 강화한다. 요 내용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것보다 전 개인적으로 요 내용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런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저 PBR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저 PBR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쵸? 제가 주말 영상 이제 명절 연휴가 되는데 영상에서 제가 리포트 내용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쓸모없는 이야기인지. 자, 보세요. 가치주다. 그러면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왜 가치주가 주가가 안 오르고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도 평가를 못 받는 줄 아세요? 성장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5년치 봅니다. 18년 1조 1,500억, 19년 2조, 20년 2조, 그리고 나서 21년도에 가파르게 성장을 했죠. 그런 다음에 22년도 실적이 23년 초에 나오죠. 여기 21년 5조, 22년 이때 20년과 22년도에 에코프로 실적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20년도에 550억 하던 게 22년도에 3,800억이죠. 그쵸? 몇 배 증가했나요? 7배. 그쵸? 그래서 23년도 들어서 에코프로 BM 주가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와 함께 15배 올랐다. 자, 이런 식의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더 좋다, 현대차가 더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이렇게 스토리에 맞춰서 가는 종목들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뭘 봐야겠습니까? 가격을 보자는 겁니다. 가격을. 그쵸? 왜? 자, 기아가 지금 더 강한데 기아가 12월 달에 신고가 갔습니다. 신고가 갔는데 12월 달 요때 갔을 때는 1월 24일 날 그 발표가 나왔거든요. 정부에서. 그쵸? 그 주주 가치 환원에 대한 부분을 대폭 증가해서 저평가 기업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키겠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의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식 수를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켜야 되죠. 근데 이걸 강제할 수 없어요. 이걸 하려면 대주주의 이익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흔히 소액주주들, 그렇죠?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같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같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같아집니다. 왜? 오너의 개념이 없어요. 기업을 경영하지만 내가 오너는 아니다. 그쵸? 나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다. 즉 주식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너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발표가 나오면 끝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하지만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가 그쵸 기아부터 발생을 했다. 상대적으로 기아의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현대차의 움직임은 그쵸 주주 환원책이 언급되자마자 강세를 보이지만 그것도 기아차가 훨씬 더 강했다. 그렇다는 건 현대차도 좋고 기아도 좋지만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반영이 먼저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중형급 종목 그리고 중대형급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자. 근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중대형급 종목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은 중형급 이하에서 놀아야 되는 게 지금은 사실상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코리아 FT. 여기는 제가 실제 매매한 계좌에서 거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코리아 FT 오늘도 상승 마감을 해서 제가 매도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24년 2월 1일부터 2일 매수, 5일 매수, 7일 매수 이렇게 4번을 매수했죠. 그리고 나서 어저께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급등 나오고 14% 올랐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장중에 12%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 이거 안 팔았어요. 안 팔았습니다. 왜? 현대차 기아차가 탄탄하니까 팔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어디부터 간다는 거예요? 신고가부터 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다. 그렇죠. 여기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인데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가 매매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 옮겨서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시장가 매수 8시 55분. 그쵸? 어떻습니까? 장시작 전에 체결시키겠다는 내용이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PSK 홀딩스. 자, 내용 보면 오늘 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가부터 공략이 들어갔고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 식이죠. 3% 상승 출발해서 종가 7.4%에 끝났으니까 대략적으로 4% 정도 수익 구간에서 끝났는데 제가 여기 보면 매수 평균가 나오죠. 32,148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 보시면 제가 시가에 매수했고 고가 찍고 떨어질 때 또 샀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 2번 이루어졌고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33,000원에 끝났습니다. 오늘 한 2%, 3% 정도 수익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반도체 종목이고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코세스 이런 종목들 다 반도체인데 1%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자 내용 보시면요. 이때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해서 추가적 상승이 나왔고 고가에서 매도 후 떨어질 때 정확하게 제가 매수 시점을 다시 잡아서 매집 중에 있다. 자 그럼 그때 1월 달에 1월 29일 날 어떻습니까? 15.49%의 수익을 내고 빠지고 다시 매수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개를 합니다. 다른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보면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고 딱 4일 만에 21%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IT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요거는 반도체는 아닌데 오늘 첫날 공략을 해가지고 그쵸 신고가 구간 지났고 여기 저가 확인했고 반등 확인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오늘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다. 다른 신고가 종목도 제가 매매한 내용이 많아서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한 내용을 이렇게 깔 수는 없을 겁니다. 에브리봇이나 이런 것들 보잖아요. 오늘 47% 수익 실현해서 끝났고요. 실제 제가 매매한 이후에 하나 둘 셋 3일 만에 47% 수익 보고 나왔다.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 그쵸? 어떻게, 얼마에, 어느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PSK 홀딩스 있죠? PSK 홀딩스는
제가 다음 주에, 그쵸, 이제 연휴 시작인데 연휴 이후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1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1분봉으로 보여드리면, 자, 정확하게 매수 타점 다 나오죠. 시가 매수, 그리고 장중 매수. 그쵸. 확인하고 떨어질 때 다시 매수. 그쵸. 그런 다음에 추가 상승 나왔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 최고가 달려서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지 사실상 모른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가격에 대해서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쵸? 근데 그쵸,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현대차에 대한 타점, 그렇죠, 현대차에 대한 타점과 함께, 그리고 신고가 매매를 지속할 수 있는 소통방에 제가 입장 링크를 모든 분들에게 제가 요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에 제가 강의합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신고가 검색기 종목 찾아야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아야 될지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요 내용도요, 내용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종목을 찾고 가격을 찾자. 하지만 기간은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린 내용처럼 2주 안에 끝내야 된다. 그쵸? 요것도 제가 무료 공개합니다.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가는 진짜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왜 보는 거예요? 어떤 주주환원 책이 나올 거야 이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신고가 외적인 다른 매매는 정말 나를 좀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막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올라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미래 가치는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던 부분. 그렇죠? 지금 실적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돌파를 하고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미래 가치가 좋아지게 된다는 부분이고, 미래 가치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적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래 가치라는 건 주주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주 가치가 우리가 가져오는 돈,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외국의 상황. 그렇죠. 해외의 상황 보면 엔비디아 같은 거 보세요. 실적도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식수를 계속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여기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주식수를 줄여갑니다. 월봉 보잖아요. 거의 뭐 이 정도면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계단이야. 근데 주식수는 계속 줄어갑니다. 그쵸? 이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내가 현대차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원하는 주주 환경이 될 때까지 내가 그냥 보유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게 주당 순이익을 높이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실적이 좋아져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실적이 유지가 되더라도 주식수를 줄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분모가 바뀌는 거니까. 이런 식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건 가격이니까. 그렇죠.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정책 방향이나 현대차의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런데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격 보라는 겁니다. 돈이 들어갔다는 건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그렇죠. 현대차에 대한 타점, 그리고 가격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죠. 보유기간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중에서 현대차에 대한 타점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타점이 왔을 때 정확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보유기간은 2주 안쪽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정말 주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신고가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2월과 4월에 2월 달에는 정책 발표되고요. 4월 달에 총선 있죠. 그때 진행되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신고가 주도주 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을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이 있죠. 요 내용, 그쵸? 실제로 제가 거래한 내용을 다 보여드렸는데, 자,
PSK 홀딩스도 그렇고 뭐 완료된 매매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빠지긴 했지만 저는 애초에 1월 29일 날 매도를 하고 31%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내용 보면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그쵸 오늘 매도해서 47.45%의 수익을 냈고요. 그쵸 제가 매도를 한 가격보다 더 높게 끝났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격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매수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한 겁니다. 그러려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